안녕하세요. 이틀 전에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큰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. 그 뉴스가 뭐냐면은 케빈 마이어라는 사람이 이 틱톡의 CEO로 갔다.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. 자, 그럼 케빈 마이어가 누구냐? 자, 케빈 마이어는 이 디즈니 있죠? 디즈니의 Direct to Consumer, Direct to Consumer 부문의 짱이었어요, 짱. 여기엔 뭐가 포함됐냐면 디즈니 플러스, 그 다음에 훌루, 그 다음에 뭐 ESPN 플러스가 포함이 돼요. 여기에 이거를 총괄하던 사람인데 이쪽 틱톡 CEO로 스카우트가 됐어요. 틱톡은 또 이장 이밍이라는 또 회장이 갖고 있는 거고, 여기는 이제 바이트 댄스라는 모 회사예요. 이게 틱톡에. 그래서 여기는 CEO고, 그리고 케빈 마이어는 틱톡의 CEO 겸 바이트댄스의 COO까지 이제 겸하게 됐어요.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케빈 마이어의 역할이 뭐냐면은 틱톡을 좀 글로벌하게 더 확대하는 그 역할을 좀 해야 하고, 여기에 또 뮤직도 있을 거고 또 게임 비즈니스도 있어요. 이거를 계속 확장하는 그런 역할을 좀 가질 겁니다. 그래서 실제 이제 근무는 June 1st, 6월 1일부터 시작이 되고요. 이게 왜 이제 큰 뉴스냐면은 그 미국인 중에 특히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중국계 회사로 이적하는 가장 큰 사건이에요. 그래서 이거는 뉴스가 좀 쭉 나왔어요. 근데 이걸 보면은 케빈 마이어가 실은 이 디즈니의 밥 아이거라고 있죠. 예전에 CEO. 이 사람이 이제 그만두면은 후임으로 이제 디즈니의 CEO가 유력했어요. 이 사람이. 그런데 2월 말에 이 사람이 안 되고 이제 밥 차펙이라고 있죠. 밥 차펙이라는 사람이 디즈니의 차기 CEO가 됐어요. 그래서 조금 내부적으로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. 대부분 다 케빈 마이어가 이제 밥 아이거 이후에 신임 디즈니 CEO가 될 줄 다들 알았어요. 근데 그게 안 됐습니다. 하여튼 뭐 그런 부분도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. 이제 이 틱톡 CEO로 가게 된 계기가 여기 CEO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안 되니까 열받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, 그 다음에 여기 오면 CEO도 할 수 있고 또 바이트댄스의 CEO 겸도 하니까 이게 괜찮겠다. 물론 이제 뭐 연봉도 엄청나게 이제 불렀겠죠. 엄청나게 좀 제시했을 거예요, 연봉을. 그래서 요거 받아들여 갖고 아마 갔을 겁니다. 그리고 케빈 마이어는 직접 장 이밍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. 자, 그러면 이제 바이트댄스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자고요. 현황을. 자, 이게 가치가 현재 대략 한 75빌리언 정도 돼요. 75빌리언. 엄청나게 큰 겁니다. 75빌리언이고. 그리고 아직은 상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. 자, 여기에 바이트댄스 밑에 틱톡이 있죠. 틱톡이 있고, 이거는 2017년 이후에 그 앱 자체가 2빌리언 타임스, 2빌리언 회 이렇게 다운이 됐어요. 그 엄청나게 다운 받았다는 거예요, 이거 틱톡. 그리고 매일 액티브 유저라고 하죠. 매일 사용하는 사람 대략 700밀리언이에요. 7억 명. 엄청납니다. 그리고 바이트댄스에는 또 틱톡에 또 중국판이 있어요. 중국판은 이제 도유인이라고 있습니다. 이렇게 지금 바이트댄스는 구성이 되어 있고, 언젠가는 이거 IPO 하겠죠. 근데 이제 미국에 IPO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들여다 봐야 돼요. 자, 숙제가 있어요. 얘네들은 어떤 숙제가 있느냐? 일단 매출을 늘려야 돼요. 매출을 늘려야 하는데 그 틱톡을 사용하는 유저 수들 보면은 대부분이
구매력이 좀 떨어지는 젊은 층이에요. 이런 젊은 층이 주로 틱톡을 쓰는데, 이런 사람들이 솔직히 뭐 매출을 늘려주기에는 쉽지는 않아요. 쉽지 않습니다.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올려야 돼요. 근데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.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. 요거는 알아두세요. 틱톡은 잘 보시면은 이 젊은 층이 자기네 뭐 부모나 아니면은 뭐 친척, 그러니까 나이가 조금 연령이 좀 있는 이제 인물들을 출연을 시켜요. 출연. 그래서 뭔가 웃기는 그 짧은 영상을 만듭니다. 틱톡을 보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젊은 층도 즐겨 사용하고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도 틱톡을 이제 함께 만들다 보니까는 점점 이쪽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좀 구사하고 있어요. 자, 요거는 잘 알아두세요. 제가 이제 틱톡을 봤을 때, 이 틱톡은 이런 식으로 지금, 이 유저 수 베이스를 이렇게 넓게 갖고 가는구나. 이런 전략을 피는구나.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. 젊은이가 나이 든 사람들을 아예 틱톡 영상에 출연시켜서 함께 계속 커가는 이런 전략을 좀 피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지금 그 바이트댄스는 특히 이 틱톡에 대해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미국에다가 중국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, 무관하다, 이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, 이러한 강조하는 기조를 강화할 인사로 이 케빈 마이어를 실은 스카우트 해왔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. 왜냐면은 계속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이거 저기 미국 국민들 정보를 빼갖고 중국에 넘겨주는 거 아니야? 막 이런 의심을 계속 품고 있거든요. 근데 얘네들은 또 아니다, 절대 아니다, 이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. 뭐 사실 관계는 모르겠습니다. 실제로 이 정보들이 중국 당국으로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. 하여튼 이런 부분을 또 해소해야 할 숙제가 이 케빈 마이어의 큰 숙제예요. 그럼 케빈 마이어의 이제 프로필 좀 볼까요? 이런 건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. 자, 이 사람은 이제 MIT 하버 출신이에요.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디즈니에서 굉장히 큰 공을 세웠어요. 왜냐하면은 픽사이나 또는 마블, 루카스필름, 스타워즈죠. 그 다음에 21세기 폭스 엔터테인먼트 부분을 그 인수 과정에 핵심 역할을 했어요. 핵심 역할, 이 사람이 케빈 마이어가. 케빈 마이어가. 그래서 굉장히 똑똑하고 전략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지금 바이트댄스가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점점 그 사람들이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좀 상태가 됐잖아요. 그래서 이때를 노려갖고 뭔가를 좀 크게 확장을 시키려고 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. 하여튼 이 케빈 마이어가 연봉을 엄청나게 많이 제시받았을 거예요. 여기에는 또 핵심 앱이 또 하나 있어요. 케빈 마이어가 또 관리해야 할 게 이 힐로라는 앱이 있거든요. 네, 중요해요, 이거 힐로. 이게 성공을 좀 해야 합니다. 뭐냐면 인도 쪽에 엔터테인먼트 관련 앱이에요, 이게 힐로가. 근데 인도도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굉장히 크거든요, 시장이. 그래서 요것도 하나의 숙제고. 물론 제가 봤을 때 그동안에 이제 성공 사례들이 워낙 많으니까 뭔가 큰 거를 좀 할 것 같아요, 역할을. 특히나 틱톡을 이제 미국인들한테 조금 더 확장시키는 전략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구사하겠죠. 뭐 무료로 막 뭐 푸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. 그래서 요거는 잘 지켜봐야 합니다. 지금 당장 우리가 살 수는 없는데 이 틱톡을 보면은 앞으로 이제 젊은이들을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공략을 하는지 그런 부분을 유심히
보시는 게 하나의 또 핵심 우리가 투자 전략 중 하나예요. 이것만 보면은 이게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. 특히 젊은이들 타겟으로 이렇게 하네. 그럼 젊은이들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갖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어요. 이게 주식 투자의 솔직히 1, 2, 3 중 하나예요.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합니다. 어떤 종목을 들어가거나 어떤 시장에 대해서 파악을 할 때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전략을 펴서 어떤 식으로 이 고객들의 마음을 얻는지 이런 거를 잘 파악을 하면요. 여기서 우리가 take away 가져올 수 있는 핵심 요소들을 뽑아갖고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떤 회사가 또 활용해갖고 뭐 신사업을 또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해 나가는 게 하나의 해외 주식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뭐 이런 식으로 해요. 솔직히 큰 이동, 인사 이동 이런 거 있을 때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뭘 해갖고 어떤 식으로 전략을 펴는지 전 그런 걸 굉장히 유심하게 봅니다. 그리고 유심히 보면서 제가 이제 미래 그림을 그려요. 그래서 그 그림을 갖고 관련된 업종, 종목을 발굴해갖고 계속 인큐베이팅을 하죠. 키워나가요. 이렇게 사갖고. 그게 제 전략 중 하나입니다. 하여튼 뭐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